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뉴스 바리스타. 네, 오늘은 내란 재판부법 관련한 민주당 내부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밀하게 민주당 내부 깊숙이 취재되는 기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내란 재판부법 여러분, 네, 많이 화가 나시죠? 저도 사실 좀 네, 차분하게 논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 하루 이틀 좀 화가 난 채로 좀 보냈습니다. 자, 일단 네, 그 좀 핵심 내용 전달해 드리면 어, 네,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포함하여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재판부법 수정 안을 마련을 했고 의총을 거쳐서 대체로 좀 의총에서 큰 반발이 없어서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취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제 판사들을 우리가 다 못 믿겠으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 이렇게 추천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제 내란 재판부 판사들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원안이 있었는데 그 법사위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결의 경향까지 다 달려 들어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삼권 분립 위반이다, 막 이렇게 당을 흔들어대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수정안을 마련을 한다고는 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거의 그냥 이런 법은 왜 만드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폭 후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내란 전담부 판사들을 그냥 판사들이 각급 법원의 그냥 판사 회의에서 이 대법관들과 함께 논의해서 추천하고 그렇게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참 기존에 이제 지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에서 그나마 겨우 판사 회의가 어쨌든 참여해서 어, 조금 통제 절차를 거쳤다. 뭐 이렇게 이제 수정안 성과를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이 판사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이 판사 회의 속한 판사들도 다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지들 내부 사법부 개혁 하겠습니까? 조희대가 결국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결국은 다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제 그 사법부 구성원은 아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왜 재판부의 추천위원, 판사 추천, 판사를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판사를 추천하는 사람을 그냥 추천하는 거 정도예요. 그것조차도 위헌이라고. 어? 그래서 결국은 다 이런 사람들 빠지고 그냥 판사들 내부 구성원들 전국 법관 대표회의 뭐 이런데 그냥 이런 데에서 추천해가지고 또 대법관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안인데 의총에서 상당한 경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의총에서는 큰 논의는 진척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법사위원들 정도만 의총에서 이렇게까지 후퇴하는 거는 국민의 어떤 바람을 무시하는 거고 사법개혁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너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국민을 믿고 돌파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무튼 법사위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있는 법사위에
감사함을 표한다. 법사위가 꼭 틀려서라기보다는 법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모든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양보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누더기에 가까운 법을 결국은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네요. 정청래 그 지도부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총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뭐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법사위원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이게 뭐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또 한번 반대를 하자니 당 지도부를 너무 건너뛰는 것 같고 그 권한을 무시하게 되는 그럼 또 당이 또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법사위원들이 그냥 봐준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한 겁니다. 만장일치 아니에요. 기자에게 만장일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땡땡 민주당 지도부급 의원님 만장일치 아니에요. 의총 거기 지켜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까? 자, 다만 이게 이제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더 토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화를 내야 돼요. 분노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법사위원들 거의 이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만 거의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원래는 이 법무부 장관 이제 내란 재판부 이 판사 추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원안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에서도 딱히 내켜하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빼주세요. 네, 정성호 장관은 빼주세요라는 입장이었던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정성호 장관만 빼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 위원들을 다 빼버렸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제가 좀 흥분하네요. 왜 이렇게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드냐고요. 이 판사들 아니 사법부 독립은 판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법부의 구성, 재판부의 구성, 사법부의 행정 이런 것들은 삼권 분립의 원칙하에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을에 국정감사 때 사법부 상대로 각급 법원장들 상대로 국정감사 안 합니까? 국회가? 사법행정에 대해서 다 해왔어요. 그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당도 실망 함께 비판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위헌 논란 있다. 이거 신중하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좀 설득을 좀 했었어요. 이게 우리만 이 법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의 동의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계속 좀 법을 가다듬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국혁신당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원들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쇄빙선 하겠다라는 그 약속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정말 저는 이분들은 다 웃고 있지만 저는 같이 웃지 못하겠는데요. 너무 화가 나요. 기자로서 차분하게 논평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법사위원들이 다들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급 의원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뭐 선거에도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법사위원 복수의 의원들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자, 모든 한 이틀간 제가 여러 명과 제가 전화를 돌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주장 정도가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끓고 있는 정서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어쨌든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대놓고 좀 들이받기가 좀 그래서 다들 그냥 속으로는 화가 나 있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저한텐 오프를 전제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분명히 9월 달부터 법사위에서 계속 통과시키자, 빨리 하자라고 정청래 지도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천천히 합시다라고 계속 법사위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12월 달쯤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들은 아니 그러면은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검찰들이 또 반발할 수도 있고 뭘로 또 이재명 정부를 흔들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빨리 처리해 버리자. 어차피 처리해야 될 법안이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반발할 건데 하니까 정청래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도 그렇고 에휴 뭐 12월 달 개혁 동력 안 떨어집니다. 이런 취지로 꼭 그렇게 워딩을 했다라기보단 법사위원들이 느끼기에 그런 취지로 설득들을 했고 그래서 이게 12월 달까지 넘어온 겁니다. 근데 12월 달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지만 솔직히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장들 막 항명 파동 있었지. 통일교 의혹 같은 거 터트려 가지고 정권 한번 또 흔들어서 장관 한 명 날렸지. 예. 조금씩 개혁 동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온 거예요. 그리고 한겨레 경향이 막 사설 쓰고 칼럼 쓰고 하니까 움찔해가지고 이 위헌 논란 벌어지니까 위헌 진짜 위헌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고 개혁 동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정무적 판단 실패한 거죠. 에? 틀린 거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재명 정부 딱 들어섰을 때 그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처리하든 뭐 한겨레 경향이 뭐 칼럼이나 사설로 민주당을 조지건 말건 민주당 의원들이 움찔했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움찔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결국 그 김용민 의원의 뭐 그리고 법사위원들의 주장이 맞았던 거죠. 어차피 해야 그 지기현이 이러다가 선고 결과 내놓습니다. 1심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9월 달에 했었어야지. 응? 법사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특정 의원 한 명에게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어떤 법사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 그죠? 에게 직접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위헌 소지가 정말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자기가 검토해봤을 때는 그런 식의 얘기 그 일종의 좀 비공식 그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헌법재판소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법사위 쪽에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받았어야 당연한 거고 왜냐면 외부의 로펌에 자문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 쪽에도 물어봤겠지. 그러면 이 정도는 위헌 돌파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헌법재판소 쪽에 의사도 있었을 텐데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 두 분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 다 그냥 판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신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민만 믿고 가시지.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의원은 이런 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란재판부법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정무적으로 이게 지금 뭐 이 검찰 개혁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들까지 다 이렇게 판사들까지도 다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혁 동력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것이 맞느냐. 자기는 약간 이제 법사위와는 조금 그런 견해는 좀 달리한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좀 속내를 좀 털어 놓으시더라고요. 5%. 그래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시는 그런 의원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대체로는 의원들이 이 내란 재판부법에 큰 관심이 좀 없어 보여요. 제가 이제 통화를 여러 의원들과 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약간 그런 쪽의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강진국 선배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해보는데 이 내란 재판부법에 사활을 걸고 정말 이 사법개혁을 위해 뛰어다니고 이 법안을 검토하는 의원들은 진짜 몇 명 안 돼 보인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제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지도부가 이렇게 마련을 해오면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했겠거니, 또는 법사위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이런 정도로 보시는 의원들이 많아요. 예,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검찰개혁 말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은 좀 나이브한 의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고 여러 이런저런 좀 속 깊은 얘기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아주 강성한 의원조차도 이 내란 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좀 생각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몇몇 법사위원들을 빼고는 사실은 이 내란 재판부법에 그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의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총에서 그래서 별다른 논의가 없이 그냥 끝났다라는,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총회가 그냥 뭐 별도의 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원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정말 이 여의도 안에 국회에만 갇혀 계시지 말고 이 국회 바깥에서의 당원들의 민심도 좀 파악을 해가면서 제발 정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때의 민주당은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떠나자마자 이 민주당이 또 역시 그냥 여의도 중심의 문법에 갇힌 그런 정당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그 내란 재판부법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키자. 애초에 법안 그 제정 취지 자체가 맞지 않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아예 이 내란 재판부법을 본회의에 올리지도 말고 다시 수정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김용민 의원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법사위원들의 사실은 모두 공통의 생각인데 이분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란 재판부법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애초의 취지인데, 지금은 이건 이제 판사들에게 다 넘겨주겠다라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당에서 마련한 이 수정안이 애초에 이 법안 제정 취지의 목표에 적합한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9월 달에 대국민 대화에서 이 뭐 위헌 소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밝혀줬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대통령께서 주문했던 그런 그 법의 제정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내란 재판부법을 다시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아예 올리지 말고 법 왜곡죄, 검사들, 판사들 법을 왜곡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이 법 왜곡죄가 그래서 이제 지금 신설이 되려고 하는데 이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런 다음에 내란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네, 수정안을 재검토해서 올리자. 네, 이렇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시 또 민주당 지도부와 소통은 해야 되겠죠. 일부 소통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은 있긴 하다. 수정안을 만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들 통해서 저 역시도 직접 이번 그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웅 교수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격분하셔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이 기사를 쓰셨네요. 여기 보면 김민웅 교수가 왜 내란 전단 재판부 외부 판사 추천 위원, 외부인이 판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야.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조차 되는 것조차 위헌이라고 자꾸 주장들을 하냐. 역사를 살펴보자. 예, 과거에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반민특위, 그러니까 재헌의회 때 반민특위 기억나시죠? 헌법의 특별법으로 몸박았는데 그때 설치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도 아니고 심지어 판사가 누가 됐냐? 어떤 수학자.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던 이춘호 선생도 있고 목사인 오택관 선생도 있었고 당시 국회의원들도 판사로 직접 활동했다. 이런 역사적인 신뢰도 있는데 이 사람 지금은 판사도 아니고 내란 재판 판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판사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다들 벌벌벌 떨고 위헌이다. 왜들 그러냐? 에? 주권자가 내란 척결을 위해 이런저런 인사들을 특별재판부의 법관으로 인정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로 헌법 정신과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위헌이라는 거냐?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인 판사 추천권조차도 포기하는 게 이거야말로 위헌 소지다. 이 나라를 독립시켜 가지고 재헌의회의 틀을 만든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격분하셔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 정신 차리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말로만 맨날 이래. 말로만. 말로만. 정청래 대표님,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한테 한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말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란 재판부법. 자, 의총에서 그런 식으로 그 의견은 모았지만 우리 국민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또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더 논의가 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우리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허재영 기자의 뉴스 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저의 모든 취재와 논평 여러분의 소중한 취재와 후원으로 간신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강력한 이 개혁 의원들 이렇게까지 속 깊은 이야기 취재되는 기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 화면 위에 띄운 카카오뱅크 계좌로 사실 좀 여러분의 후원금이 좀 필요하고요. 자, 허재영 기자를 응원하는 또 업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통해서 여러분 믿을만한 보험 가입 상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